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걸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의 부당한 수사와 억지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아예 재기소한 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2번 기소하는 단군 일의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벌어진 건데요. 얘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건을 2개의 재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검찰의 논리는 재판부가 일자, 방법, 공범, 장소 등등 다 다르니 어떻게 같은 사건이냐라고 했죠. 지난 공판에서 준비기일에서. 그렇게 재판부가 다르지 않냐라고 했더니 검찰은 재판부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대로 다른 사건으로 보고 2번 기소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형식 논리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공소장이 그렇게까지 변경되면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공소 취하를 하고 새로 기소를 해라. 혹은 그렇게 못할 거면 첫 번째 공소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검찰 책임을 묻는 거예요. 2번 기소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검찰은 재판부가 다르다는 말꼬리를 잡고 당신들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우리 또 기소한다? 이거는 저는 억지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공소를 스스로 범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공소 취하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애초 무리한 공소장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두고 또 기소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이거 초유의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공소기각을 재판부가 하겠죠.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고용권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 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말 이 해명 자체가 설득력도 없고 궁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은 자신들의 기소 자체가 억지였다는 걸 인정하고 만꼴이 돼버렸는데요. 이러고도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 위조 사건도 공소 유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더 개망신을 당해야 멈출까요? 아니, 저들은 멈출 수가 없죠.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지금 와서 인정할 수는 없겠죠. 이게 윤석열 검찰의 딜레마인 거죠. 멈출 수 없는 폭주. 이 폭주가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가는 폭주라는 사실을 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폭주하라 윤석열, 질주하라 정치검찰. 결국 파국을 맞게 될 테니 말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첫 공판이 진행되자마자 검찰은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는데요. 유죄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예상됐던 증인들이 법원에서 검찰의 생각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국 일가를 몰아세우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이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든 게 조국 하나 잡자고 무리하게 기소했던 정황들이
재판을 통해서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실한 검찰 수사와 기소, 결국은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고 말았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24부 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코링크 PE의 인턴 김모 씨와 투자사 WFM에서 기업의 공시를 담당했던 최모 씨가 나와 증언을 했는데요. 그러나 최 씨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이 그간 주장해온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WFM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씨는 WFM의 업무 지시는 이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이 했고 조 씨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히려 조 씨는 결제 라인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한 거죠. 이를 어쩝니까? 당초 검찰은 2017년 9월경 코링크 PE가 WFM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사채 등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봤고 코링크 PE와 WFM의 실소유주가 조 씨라고 단정했습니다. 검찰 공소장대로라면 조 씨는 WFM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 대금을 갚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허위로 기재해 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 씨가 결제조차 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조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거죠. 조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허위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을 했다는 공소 내용도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최 씨는 실제 주식 취득자가 코링크 PE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인 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며 실질 취득자는 누군지 모르고 단지 계약서상에는 코링크 PE로 되어 있어 공시 업무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조 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인으로서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진 겁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에 대한 검찰의 반복된 질문도 논란이 됐는데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턴으로 일했던 김 씨의 경우 사실상 조 씨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모른다는 답변에도 검찰이 끊임없이 캐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모른다는 대답이 나와도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계속했다며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증인이 알 수 없는 정 교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기자들을 보라고 신문한 것 같다며 노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공소장 등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증인 신문에 포함돼 변호인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또한 검찰이 증인의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코링크 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 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남매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공판이 열릴 때마다 드러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어거지 주장과 궤변들, 결국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은 진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